싱가포르의 한국 음주 문화가 소개된 게 있더라고요. 저 한국 음주 예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장자가 첫 잔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나 혹은 직장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 첫 잔은 술을 따라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빈잔을 채워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음주 예절로 두 손으로 따라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손은 술병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손목 부분에 대거나 아니면 가슴 쪽에다가 손을 댄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술병이 너무 무거우면 그냥 술병을 두 손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술을 따라주면은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연장자다? 그러면 한 손으로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친한 친구들 사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한 손으로 따라주고 한 손으로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한 손으로 받아야 될지 두 손으로 받아야 될지 약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조건 두 손으로 따라주고 두 손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안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만약에 외국인 친구랑 같이 술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두 손으로 따라주고 두 손으로 받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문화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되게 귀엽게 보일 것 같거든요. 연장자와 술잔을 부딪힐 때는 내 술잔이 연장자 술잔보다 약간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룰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밤이 깊어가고 술이 취할수록 이거를 꼭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장자가 마실 때는 얼굴을 돌리고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 친구들이나 아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음주 문화는 서로 친해지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끈끈함을 만들기 위한 문화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그래서 첫 잔은 무조건 완샷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잔 완샷하고 두 번째 잔부터는 그냥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에 것들 쭉 나열한 걸 보면 너도 느끼겠지만 한국에서는 예의를 되게 중요시한다. 그러면서 나보다 연장자한테 술잔이 비면 내가 계속 따라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잔을 스스로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따르지 말고 누군가 따라주는 거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한 누군가가 자기 술잔에다가 직접 술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 술병을 뺏어서 술을 따라줘라. 남의 술병을 빼낸다고 해서 그게 결코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게 더 잘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자기 술잔에 술 따라 마시는 거는 예의 뭐 이런 걸 떠나서 막 되게 속설 같은 게 있었잖아요. 스스로 잔에 따라 마시면 뭐였죠? 결혼할 사람이 못생긴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결혼할 사람이 너무 예쁘다고 했었나요? 뭔가 스스로 잔에 따라 마시면 속설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제가 안 나네요. 마치 술잔에다가 술을 계속 채워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람들 술잔에 술이 좀 남아있으면 그러면 채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술을 좀 남겨놓는 거는 내가 내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마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술 남아있는 데다가 막 술을 더 부어주면 안 된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한계를 알고 적당히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누구나 술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술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 저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오해를 심어주지 않고 어떻게 술을 거절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운전해야 된다고 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안 통하잖아요. 내가 콜 불러줄게 그냥 마셔 막 이러잖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권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통할 것 같은 게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슬람 문화는 술을 절대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종교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가서 내가 종교 때문에 술을 못 마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오늘 마시세요 뭐 이러면은 이슬람 문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먹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마 술자리 가기 전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코올에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서 못 마신다고 얘기를 하라고 권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없이 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코올을 먹어야 알러지가 없어져,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엑소 노래 중에서 러브샷이 나오는 가사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엑소 노래 러브샷 가사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러브샷은 꼭 연인끼리 하는 거 아니다. 한국에서는 동료가 청할 수도 있고 친구끼리 청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그럴 때는 술잔을 잡고 이렇게 팔을 서로 낀 다음에 마시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술인지 설명하면서 소주, 막걸리, 청주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폭탄주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폭탄주가 소맥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맥주잔을 쭉 늘여놓고 소주잔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도미노처럼 맥주잔 안에 소주잔을 떨어뜨려서 마시는 게 소맥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서울 트레인이라고 부른다고 소개를 해요. 그거를 서울 기차라고 말을 하나요? 그리고 맥주잔은 너무 꽉 채우면 안 되고 반 정도만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소맥의 황금 비율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같이 마시면 본인이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그리고 그 잔을 상대방한테 건넨 다음에 거기에 또 한 잔 따라주시면서 마시라고 권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비말로 통하는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이런 게 아마 절대 안 될 텐데, 그냥 이 기회에 그런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포장마차에서 주문하면 좋은 안주들을 소개했는데요. 닭똥집을 한국인들은 무조건 주문하는 안주라고 소개를 했고요. 매운 오돌뼈가 소주랑 먹기에 너무 좋다며 소주의 쓴맛을 매운 오돌뼈 맛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구이는 씹는 식감이 좋아서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뎅탕은 술 마시기 전에 따뜻한 국물 넣으면 좋고 각종 여러 가지 전도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국어로 읽는지, 한국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대 또한 설명했는데, 순대를 돼지 창자에다가 돼지피를 넣고 당면도 넣고 다른 것 좀 넣고 만든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설명만 보면은 아마 못 먹을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스팸을 소개하면서 중독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설명을 하는데, 포장마차에서 스팸 안주도 파나 봐요. 삶은 새조개도 맛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데 삶은 새조개 너무 맛있으니까 꼭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산낙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뭐 킹스컵이라는 게임을 하고 비어퐁이라는 게임을 하나 봐요. 킹스퐁은 이제 각자 술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테이블 중앙에다가 커다란 컵이나 뭐 그런 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그 주변에 깔아놓는데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내서 뭐 예를 들어서 카드가 1번이 나오면 1번인 사람은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요. 그래서 뭐 자기가 스스로 마시기도 하고, 어떤 번호가 나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셔야 되고, 뭐 어떤 번호가 나오면 내가 지목한 사람이랑 나랑 같이 마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게임인 거예요. 이름이 킹스컵이잖아요. 킹 4번째 뽑힌 사람이 벌칙을 한다 그러면은 킹 뽑힐 때마다 그 중간에 모여있는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는 거예요. 커다란 컵이나 뭐 이런 데다가요. 4번째 킹 뽑힌 사람이 그거를 한꺼번에 다 마시기, 뭐 이런 게임이래요. 비어퐁은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컵을 뭐 피라미드 모양으로 놓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놓기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맥주 같은 걸 채우고요. 내가 상대방 컵에 던져서 내 공이 들어가잖아요. 상대방 컵에. 그럼 거기에 있는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컵에다가 한 사람이 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컵도 마셔야 되고 나한테 남아있는 컵도 다 마셔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이 좀 지겨워질 수 있는데 한국 게임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소주 뚜껑을 따면 그 뚜껑 옆에 이렇게 조금 철 남아있는 거, 그걸 돌돌돌 해가지고 떨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만든 다음에 그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벌칙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 사람이 떨어뜨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벌칙주를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임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주 뚜껑을 열면 거기에 숫자가 있대요. 저는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36이 있다 그러면은 그 게임을 리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40 이렇게 외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1부터 40까지 중에 숫자를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36 숫자를 얘기한 사람이 벌칙주를 마시는 거래요.
또 눈치 게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눈치 게임은 아마 싱가포르 사람들도 많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싱가포르 사람들도 러닝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타이타닉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넣고 그 안에 소주잔을 넣어서 이렇게 소주를 조금씩 붓다가 소주잔이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이 그 폭탄주를 벌칙으로 마셔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요즘 서킷 브레이커 기간이라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신랑은 회사 동료랑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면서 술잔을 막 핸드폰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서로 짠하고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더 Shows Must Go On이라는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오페라의 유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게 캐치예요. 저작권 문제로 이게 한번 영상이 올라가면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48시간만 볼 수 있어요. 금요일 밤 7시에 나오는데 한국 시간으로 하면 아마 새벽 3시쯤 될 거예요. 싱가포르는 새벽 2시쯤 되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자녀분들하고 같이 캐츠 뮤지컬 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되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